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2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문제 1교시 문제입니다. 실전으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선생님이 자세히 작성을 하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 제형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그리고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긴. 수험번호 입력하세요. 네. 수험번호는 수험표를 반드시 들고 하셔야 되고요.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요 입력한 수험번호를 복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수월합니다.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 PC 조작할 수 없다. 컴퓨터가 비활성화됩니다. 이 타임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한글 시험 보시는 분 파워포인트. 문제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PC에서 조작해서 컴퓨터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자, 엉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통한 문서 클릭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자, 배포받은 문제지에 고정적으로 불변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답안 작성의 저장 폴더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꼭 저장해야 됩니다. 자, 다음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 실행은 기능키 중에 제일 큰 키 F12번 기능키, 제일 높은 점수로 합격하세요. F12번 클릭.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큰거 F12번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 실행되어지면 답안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수험번호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면 네, 정확하고요. 하이픈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 저장이 되어졌어요. 답안 전송을 한번 하라라고 한다면 네,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요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요.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고사실 PC로 답안 보내기라고 떠요. 여기에 존재가 있음으로 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존재가 있음으로 떠야지 답안 전송 눌렀을 때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으로 보내졌다 확인되면 닫게 하고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주기적으로 전송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안 문제지에는 FM적으로는 10분 단위별로 저장 전송을 요구를 하는데 그 시험장 감독쌤 안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송되어진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끝나기 전에 저장하고 전송한 답안 파일로 채점되어진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설정으로서요. 네, 과목 단위별로 이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엑셀에서는 두 가지, 모든 작업 시트에 A 연럽이는 1로 하라 라는 조건과 답안 시트 이름을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 요 조건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처럼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따라하세요. 네, 현재 시트가 한 개밖에 없으면 요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2번 클릭해서 시트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합니다.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게끔만. 3개 되게끔 하면 시트 1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합니다. 시트 1 선택, Shift 키 누르고 시트 3 선택.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졌으면 위에 보면 대갈록 구름이를 그룹이라고 표기가 되어져요. 네. 시트가 2개 이상 같이 선택되어 있는데? 라는 걸 표시하는 네, 문구입니다. 자, A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연럽이 선택한 다음에 연럽 입력값 기본값 8.38을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3개 시트에 한꺼번에 A 연럽이 1로 조정했어요. 네,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문제지의 그 두 번째 페이지에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부분에 보면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에 11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딩인데 굴림으로 바꿔라 라고 요구하니까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전체 모든 해당 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됐어요. 이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 자체를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버리세요.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선택한 셀 모든 셀 선택을 아무거나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 1을 더블클릭 따닥 제1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를 더블클릭 제2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을 더블클릭 제3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시트 1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름이 바뀐 제1작업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를 보고요. 이 배포된 문제지는 종이로 배포됩니다. 종이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설명 문구에 제가 요 문제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A4 용지로 변환한 문제지거든요. 네,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터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보시면서 네, 풀이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데이터 입력은 왼쪽 상단이 도형 제목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란이 오른쪽 상단에 있고, 내용 부분은 B4부터 J14까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추천인데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마우스로 이렇게 B4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입력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약간 조정해가지고요. 네, 보면서 할게요. 네. 자, B4셀부터 제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SPV 하이펀 둘둘 하나 엔터키, A FF 하이펀 하나하나 9 엔터키, SMA 하이펀 319 입력하고 엔터키, CSV 하이펀 421 엔터키, EPV 하이펀 120 엔터키, SWE 하이펀 120 엔터키, WIV-220 엔터키, TPA-322 엔터. 그리고 B13셀에다가 요 내용을 다 입력하셔야 돼요. 네, 이동형 제품에 여기까지 다 입력합니다. 네,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 갈로 열고 소문자 K 대문자 W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평균 입력하고 엔터키. 그 밑에 B14세에다가 스탠더드형 최소 가격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까지 다 입력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게 되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돼요. 제품명 시원바람 무풍 초절전 무빙 에어컨 시원 캐리어 스타워 위니스타워 회오리 바람 위터스월 이름 특이하네요. 인디 캠핑콘 엔터. 자, CD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너비 조절이 돼요. 분류 엔터, 스탠드 엔터, 스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이동 벽걸이 스 자동 완성되면 엔터키. 벽 입력하고 엔터, 벽 입력하고 엔터, 이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음 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까지 했고, 브랜드 E4셀 여기서 엔터키 됐죠? E4셀 됐고, 브랜드 E4셀 브랜드 성공전자 엔터, 삼별사 엔터, 신일사 엔터, 세계전자 엔터, 성공 엔터키, 엘프사 엔터, 성 자동 완성되면 엔터, 템피아 엔터. 갈로꼴린 3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냉방 능력 엔터. 쉼표 빼고 숫자값만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값 6900 입력하고 엔터키. 6450 엔터. 6162 엔터. 6550 엔터. 6500 엔터. 6400 엔터. 6500 엔터. 6162 엔터. 그리고 소비 전력 줄 바꾸면요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야 돼요. 네,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때는 Alt키 누르고 엔터키. 이 Alt키는요 스페이스키의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키, 네, 스페이스키 왼쪽에 있는 Alt를 누르셔야 돼요.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밖 끼워지면 갈로 K 소문자 W 대문자 갈로 닫기 입력하고 엔터키 하면 입력 완료. 그 다음에 그대로 소수점까지 입력 2.10 입력하고 엔터키 1.88 엔터 2.20 엔터 2.25 엔터 2.10 엔터 2.01 엔터 2.14 엔터 2.40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대로 다 입력합니다. 네. 잠시만요.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죠? 네. 두 번째로 높은 두 한 칸 띄우고 두 번째로 높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네. 소비 전력 갈로 열고 K 소문자 W 대문자 갈로 닫고 엔터키 제품 코드 엔터. H 4셀의 가격 또 줄바꿈이니까 Alt키 누르고 엔터키.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래서 줄바꿈이 되게끔 Alt키 누르고 엔터.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줄바꿈 요구되는 셀 2개 꼭 요구돼요. 엔터. 숫자값만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로 네 979830 엔터. 826620 엔터. 1597 970 엔터. 407 570 엔터. 1029 270 엔터. 769 350 엔터. 853 020 엔터. 148 0000 엔터. 엔터. H14셀 입력하지 마세요. SPV 하이펀 입력하지 마세요. 순위 갈로꾸름이 1 입력하지 마세요. 냉방 능력 마지막으로 비고인가요? 네, 비고까지만 입력하세요. 갈로꾸름이 2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입력 완료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 완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문제 보면 7가지 동그라미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편집해야 되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정보박스는 조건의 편집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지칭하는데, 조건의 편집사항은 6가지가 있어요. 셀 테두리 설정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 4군데 있고요. 그 다음 X 대각사전 처리,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과 그 다음에 행높이 조정, 그리고 열너비 조정, 요렇게 요 사항들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출력 형태를 보고 먼저 네, 테두리 설정 고정적이에요. 테두리는 꼭 문제지 안 보고 하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요구 조건이 불변인데, 먼저 B4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정한 상태에서 첫 번째 모든 테두리 한번, 홈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침 버튼에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요렇게 하시고 B4부터 J14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해야 될 사항으로서 그 첫 번째 조건에 보면 어차피 이 범위 영역에 적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당겨가지고 수평 정렬 자체가 내용물이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맞춰줄게요.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탭에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어요. 네, 클릭 됐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합니다. 해제하고요. 테두리가요, 출력 형태를 보면 꼭 불변입니다. 네. 요 2개 라인이 굵게 돼 있어요. 요 2개 라인이 굵게 돼 있기 때문에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연속 범위를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 해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셀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셀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에 여기 B13, D13, B14, D14, F13, F14, G13, I13
요 네 군데를 꼭 병합 가운데 맞춤 하는 걸 요구를 해요. B13부터 D13까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얘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마우스로 B14, D14와 F13, F14, G13, I13을 선택을 하고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네 군데의 각각이 병합 합쳐지고 가운데 맞춤 되어집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꼭 F13, F14에 X 대각선 사전 처리 요구가 되니까 해당 셀 선택하고요. 네. F13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탭으로 가고요.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얘 클릭 하세요. 클릭 해서 X 모양 만들어주고 확인 됐고.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숫자값 범위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수던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적혀있는 숫자던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죠. 요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동일하게 해당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을 요 쉼표를 눌러버리세요. 쉼표를 딱 누르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추가되어지고 소수점은 정수값만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소비전력 부분은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게끔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네 표시 형식에 자릿수 늘림이라고 있어요. 네 .0을 화살표 .00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두 번 누르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2.10, 뭐 1.88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 데이터는 그 조건에 보면 첫 번째 숫자하고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고정이거든요.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록 지정한 요 범위가 숫자 데이터니까 현재 맞춤에 보면 가운데 되어 있는데 얘를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오른쪽 정렬 클릭해가지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행높이 1, 2, 3, 3행을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선택해서 행높이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입력값을 추천입니다. 추천 네 25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입력하고 확인. 여기에 도형 제목 들어가거든요. 결제란하고. 그래서 높이를 약간 높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5행부터 4행 머리글 빼고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자, 아까 25를 몇 개 행? 1, 2, 3행 3개 네 빼주면 얼마예요? 22 추천입니다. 추천 22가 무난합니다. 네 22 행높이 22 확인 요렇게 해주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열너비요. 열의 너비를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각게 맞춰주면 조건의 편집은 끝이 나는데 출력 형태에 입력된 글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공간 좀 더 넓어야겠네. 네 이렇게 넓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명도 좀 더 넓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넓혔네요. 그 다음에 분류 대충 됐고 네 브랜드 조금 더 넓혀주고 냉방 능력 그냥 둬도 되겠고 소비 전력 좀 넓혀주고 가격 좀 넓혀주고 순위 조금 더 넓혀주고 그 다음에 비고 좀 더 넓혀주고 요렇게 네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출력 형태 맞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외 편집 끝났습니다. 다음 조건 편집은 7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네 선행적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조건 제목부터 자 도형 사용하는데 양쪽 모델을 달린 사각형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이용하고 내용 입력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할게요. 네 요 부분입니다. 자 도형입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클릭한 다음에 양쪽 모델을 달린 사각형의 네 번째 거 클릭하고 B1 위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B1부터 G의 3 가운데 안 될 정도 너비로 놓고요. 네 높이 약간 됐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그림자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셋 오른쪽 네 옵셋 오른쪽 요거는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를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9개 중에 오른쪽 업령돼 있는 거 네 번째 겁니다. 이런 값이 여기가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확인하셨으면 클릭.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세요. 요 상태에서 내용 입력합니다. 그냥 타이핑 치세요. 동일, 냉방, 면적, 에어컨, 비교,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으로 주어지는 글꼴이 있어요. 네, 굴림의 24 이대로 홈 탭으로 가서 네, 홈 탭으로 가서 글꼴 서체 종류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색깔 검정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눌러주세요. 진하게 눌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 요 깡통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자, 조건은 다 충족시켰지만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의 정렬이 달라요. 추가적으로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춤 그룹에서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 두 개를 클릭하세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다음 결제란 만들 거예요. 조건에서요,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셀의 결제하라를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라, 원본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셀 아무데나 상관없어. 정보박사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이 작업 시트입니다. 이 작업 시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에 C2부터 F3영역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C2에다가 결제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본부장 내용 입력하고 C2부터 F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그 다음 수평 정렬을 가운데 맞춰줄게요. 네, 홈 탭의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 다음에 결제가 셀 병합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줄 거예요. C2, C3을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 Z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병합 가운데 맞춤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칸, 한쪽으로 위쪽으로 한 칸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있죠. 요거를 클릭하세요. 요거를 클릭해서 종류 중에서 세로 쓰기를 선택하세요. 세로 쓰기. 그럼 Z자가 결자 밑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수동으로 하셔도 돼요. 예, 이 열너비 조정해가지고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추천입니다. 추천. C열4 DEF 네 7.5 추천입니다. 7.5. 그 다음에 2행 17.5 3행 4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C 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엔터키. DEF 3개를 연속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엔터키.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엔터키.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요렇게 추천입니다. 4 7.5 17.5 40. 자, 만든 결제란 모양이 좀 틀린데요. 네, 괜찮습니다. 요거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요 클립보드 홈 탭의 클립보드의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눌러야 돼요. 여기에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세요.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면 네, 그림 복사라는 대화 상자가 실행됨인데 기본값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클릭. 그 다음에 1작업 시트 선택한 다음에 H1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자, 끝라인 맞추세요. 여기다. 여기 끝라인 맞추시고, 자, 문제지에는 GH 경계선까지 얘 너비가 조정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까지 오게끔 해당이 그림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동그라미 점 조절점 보이거든요. 끌어요. 요렇게 하면 문제지와 거의 같게 될 겁니다.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원본은 이 작업 시트에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영역 C열부터 E열까지 블록 열 머리글 C부터 F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깨끗하게 지워주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서 색 채우기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B4부터 J4 머리글 영역이에요. 그리고 G14와 I14 주황으로 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하는 게 머리글 영역과 제품 코드와 냉방 영역 주황 채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품 코드 네, B4에서부터 J4까지 영역 블록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게요. 네, 뭐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왼손으로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클릭 됐죠?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채우기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 클릭 해주면 요렇게 됐어요. 다음 다섯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조건은 유효성 검사 H14셀 H14셀에 꼭 유효성 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입력 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H14셀 선택하고 네 데이터 탭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실행되어지고 설정 탭에서 고정입니다. 그 설정 요구 절차가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인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을 선택하세요. 리스트에서 목록 그리고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이 B5부터 B12 영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로 B5부터 B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B5부터 B12까지 블록 지정했죠.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세요. 확인 클릭 펼침 버튼 생겼어요. 눌러요. 목록이 뜨죠? 첫 번째 거 SP-221 선택하시면 문제 제출 형태하고 같게 될 겁니다. 됐죠? 네. 목록이 여기 보여요. 네, 요 범위 내의 값만 입력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 다음 여섯 번째 동그라미 셀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W를 표시를 시켜라. 일례로 60표 900W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을 선택해요. 셀 서식 대상자가 실행되면 표시 형식 탭에 범주를 사용자 지정으로 바꿉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해서 바꾸고 첨단위 쉼표 적용은 형식 목록이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 0을 선택하세요. 샵 쉼표 샵 0을 선택하고 형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저 뒤에다가 대문자 W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위에 미리 보기 보면 6쉼표 900W 됐죠?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형식 입력란에 샵 쉼표 샵 0 이렇게 샵 쉼표 샵 0W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확인 클릭. 출력 형태처럼 됐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G5부터 G12까지 점수 주는 문제예요. 이름 정의. G5부터 G12까지 블록 정하세요. G5부터 G12까지 연속 범위 블록 정했고 해당 이름 상자 G5라고 입력되어져 있는 네, 여기다가 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소비 전력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G5 입력 클릭 수정하세요. 소비 전력 엔터키 요렇게 자 해서 네 조건 편집 7가지 조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240점 100점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네. 나머지 140점은요 함수 문제가 2문제씩 20점 몇 점으로 해서 6문제 120점 차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조건부 서식이 20점 차지합니다. 자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그 결제란 뒤에나 여기에 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요 선을 안 보이게 해줄게요. 안 해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보기 탭에 표시에 눈꺼머를 체크를 해제하면 하얗게 이렇게 결제란 같은 경우가 똑같이 되죠. 네. 자 시험 주간 기간에서 배포하는 모범 답안에서는 이 그 눈검선을 꼭 체크 해제하는 걸 요구하지는 않는데 출력 형태와 같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됐죠. 다음 자 이제 네 함수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 6문제 중에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요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비어져 있어요. 1번과 2번은. 그래서 해당 I5셀과 J5셀의 함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완성된 함수식을 자동체 맨들로 이렇게 드래그가 채우는 문제 유형이에요. 1번 문제 영역, 2번 문제 영역. 그래서 1번과 2번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주로 많이 나오고요. if 함수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순위 매기는 랭크점, eq 함수. 그 다음에 choose와 뭐 mid 조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는 이제 날짜 함수 이용해가지고 연도만 뽑아라 라든지 그런 함수들이 자주 나와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죠. 네, 등위 구하는 문제. 냉방 능력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여 결과에 위를 붙여라. 자주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네. 랭크점 EQ 함수.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함수 문제는 다음 시험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이 방법을 꼭 익혀놓으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함수 부분이 너무 약해요. 나는 이거 반복 연습하고 싶은데요. 네. 해당 정보학사 컴퓨터 자격증 채널에 함수만 묶어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끔 그 6회분 정도씩, 네, 이번에는 2022년 1월부터 6월달 AB형까지 총 7회분 함수 문제만 뽑아가지고 올려드렸어요. 네, 해당 그 영상 그 설명 문구에 실습 파일하고 문제지 따로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거든요. 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옷을 선택하시고요. 네, 랭크점 EQ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추천은요, 사용할 함수가 주어져요. 그러면 함수는 직접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꼴 입력하시고요. 이꼴 입력하시고, 왜냐하면 이꼴하고 함수 이름 입력하면 추천 함수가 뜨거든요. 추천 함수 목록에서 해당 함수를 더블클릭, 이렇게 더블클릭 따닥 해서 완성시키면 오타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랭크 뭐 RAN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쭉 뜨는데, 여기서 RANK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네, fx 눌러가지고요, 함수인수 내화상자 요 fx 현 상태에서 요 fx를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내화상자를 실행시켜요. 랭크 함수는 함수인수가 3개 필요하다 이렇게 안내돼요. 첫 번째 뭐 입력해야 되는데,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을 입력해 이렇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한 순위 구하려고 하느냐면, 문제에서 냉방 능력에, 네, 같은 행에 있는 냉방 능력 넘버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같은 행에 있는 냉방 능력 입력값을 클릭하세요. F5라고 네, 새 참조 주소가 입력되어집니다. 그 다음 레퍼런스 REF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요 냉방 능력 8개 데이터 범위를 다 블록 지정하세요.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되, 이 랭크점 EQ 함수가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참조 방식의 종류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하게 되면은 F5:F12라고 입력되어지는 부분은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은 함수식이 입력되어진 위치, 요 위치를 기준으로 참조 대상이 정해져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8칸 이렇게 참조가 되는데,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함수식이 채워지는 위치가 여기 왔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참조 방식을 요대로 두게 되면 요 위치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8칸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참조에 이렇게 비교 대상 참조 범위가 달라져 버려요. 네, 이러면 제대로 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REF라고 입력되어진 F5:F12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한번 눌러요. F4번 기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얘가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요렇게 이제 $F, $5:, $F, $12로 바뀌면 이건 절대 참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영역은 밑으로 함수식이 채워지더라도 채워지는 이 함수식의 위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이 위치로 못 바뀌어요. 참조 위치가. 그래서 요거를 바꿔줄 수 있는지를 묻는 측면에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오더 부분은 이제 순위를 큰 값을 1등을 할 거야, 작은 값을 1등을 할 거야 인데, 기본값이 내림사순입니다. 큰 값이 1등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 문구에 보면 0이나 생략은 내림사순, 0이 아니면 오림사순 돼 있죠. 네, 0 입력해 줄게요. 0.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왜? 단서사항이 있으니까, 조건이. 결과값 구한 다음에 위를 붙여라. 예시가 1만 구하면 안되고 1위가 되게끔 해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AND 연산자 사용하라 이렇게 돼있으니까 요 수식 입력줄 제일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AND하고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를 직접 입력해주세요. 마우스 포인트 클릭 AND 입력합니다. Shift 7번 그 다음에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요렇게요. 자, 수직 결과가 1위라고 되어있죠. 네, 확인 클릭합니다. 네,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자동체 핸들 요 점을요 아래쪽으로 쭉 걸어가지고 채우세요. 12엔까지 요렇게 채우면 이 중간에 굵기도 굵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깔끔하게 수평선 자체도 실선으로 바꾸고 싶으면 아랫단에 있는 요 체험 옵션 버튼이 있어요. 자동 체험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로 바꾸면 이 중간에 실선이 네 굵게 됐던 거는 이렇게 얇은 실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 7위가 2개 나온 거는 값이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값이 네 값이 같은 거 맞죠? 자, 급하게 제가 입력하다 보면 간혹 틀린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 영상 보시면서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뭐 입력한 거 뭐 틀렸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있는 거하고 틀린데요 이렇게 또 네, 찾아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네, 1번 풀이 끝났고 그 다음 2번입니다. 네, 비고 구하는 부분인데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가 1이면 초절전, 2면 인버트, 그 외에는 기타로 구하라, if하고 mid 함수 사용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네. 자, if 판정 문제에 1, 2번 중에 자주 나옵니다. 네. 자, 제2옷을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if 입력하시고요. if 갈로 열기 하시고 갈로 열기 하시고 fx 눌러볼게요. 클릭. 그러면 네, if 함수인수 대화생제가 실행되어지고 로직 컨버터 테스트 조건식 부분에다가 순차적으로 조건식을 충족시킵니다.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를 뽑는 거는 mid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mid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요. 여기다가 네, 입력해주는데 주의사항은 MID 하고 요렇게만 하시면 안되고 갈로 열기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갈로 열기. 자, 갈로 열었을 때 하고 열지 않았을 때 하고 요 위에 보세요. 위에 요 미드의 모양을 보세요. 갈로를 입력 안 했을 때입니다. 현 상태가. 갈로를 입력해 볼게요. 갈로를 딱 입력하게 되면 요 위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갈로를 열어줘요. 열으니까 열기 하니까 빨간 갈로꾸러미가 묶였죠. 여기 빨간 갈로꾸러미가 네 갈색 갈로꾸러미가 묶였죠. 요렇게 하면 얘가 이거 함수구나, 너 함수였구나, 몰랐네, 함수구나, 반가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간 갈로꾸러미가 묶여요. 자, 그러면 함수로 인식되어진 미드를 클릭하세요. 함수로 인식된 미드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뚝딱 바뀌어요. 함수인수 대화상대가 미드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미드 함수에 대해서 도움말 참조해서 완성하면 돼요. 함수식을. 자, 미드 함수는 3개의 함수 인수가 요구되는데 첫 번째가 텍스트야. 네, 텍스트는 추출할 대상 문자가 입력된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입력 셀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B5 네,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B5라고 입력되면 되고 그 안에 입력된 문자가 SPV-221이 입력되어 있는데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스타트 NUM은 추출할 위치, 요 대상 문자에서부터 문제에서는요 5번째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5번째부터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5번째 한 글자 1 요렇게 하면 여기 보다시피 미리 보기로 SPV-221 문자열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뽑으니까 2야. 맞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if를 클릭하세요. if 여기 if를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면 if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고요. 로직 컨버터 테스트에 완성된 미드 함수식이 입력이 되어졌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 뽑은 거예요.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까지 뽑은 거예요. 1이야 라고 하는 조건이 요구가 되어져요. 그러면 비교연산자, 조건 시간의 비교연산자, 네, 6가지 비교연산자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비교연산자 같으냐는 이꼴이에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으냐 이게 이상, 작거나 같으냐 이게 이하,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꺽쇠 마주보기. 요 6가지 비교연산자 네,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입력값이 1이야 그러니까 이퀄하고 1인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 회차에서는 얘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퀄 1 요렇게만 하게 되면 안됩니다. 1이냐 라고 물었잖아요. 이퀄 1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미드 함수는 텍스트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라서 비교 대상을 1을 그냥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숫자예요. 얘는 숫자.
근데 미드 함수로 뽑아진 결과값은 요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상따옴표를 묶어서 비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숫자 1은 크기값을 가지는 하나라고 하는 크기값을 가지는 수이고요. 상따옴표는 묶어주는 1은요 모양이 1인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미드로 뽑아진 결과값과 비교할 때는 얘 그 숫자를 1만 입력하면 안되고 반대 상따옴표 묶어줘야 돼요.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요렇게 해야 제대로 구해져요. 자, 추출한 결과 글자가 1이야? 1이면 초절전으로 판정해. 여기다가 네, 상따옴표 묶음 초절전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판정을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2야? 2면 인버터라고, 그것도 아니면 기타를 해. 그러면 판정의 경우수가 몇 개예요? 3개죠. 판정의 경우수가 초절전, 인버트, 기타. 판정의 경우의 수 마이너스 1만큼의 if 함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3개니까 마이너스 1 하게 if 함수를 2개 사용해야 돼요. if 함수 필요 개수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if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또 if 갈로 하지 말고요,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요 if 있죠, 요거를 복사하세요. 요거를 이꼴 뒷부분요, 이꼴까지는 복사하지 마시고 이꼴 뒷부분에 있는 if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그러면 위에 해당 여기가 붙여넣기 됐어요. 그죠? 네. 자,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하세요.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하세요. 여기 if를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네, 요 if에 대한 함수인지 대화사항대로 바뀌어요. 자,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 얘를 이제 충족시켜야 됩니다. 네. 비교 대상 자체가 1로 돼 있으니까 얘를 2로 수정하세요. 요거를 네, 2로 수정하세요. 2이면 2일 때는 뭐라고요? 인버터라고 판정해 초절전을 수정하세요. 인버터 라고 판정하고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타로 하라.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2번요 네, if하고 midd 함수 이용해가지고 해당 그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를 뽑았을 때 1이면 초절전, 2면 인버터, 그것도 아니면은 기타로 판정하게끔 풀이 끝났고요. 네, 확인해볼게요. 확인 클릭. 요거는 인버트예요. 2라서 요 함수식을 자동차 맨들을 아래쪽으로 쭉 꺼세요. 네, 밑으로 쭉 꺼냈습니다. 12행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굵게 표시되니까 경계선 클릭한 다음에 서식없이 채워.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2일 때는 인버트, 1일 때는 초절전, 3, 4 기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조금 설명이 빠르다고 한다면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설명 동영상 플레이 해가지고 다음 진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동형 제품의 소비전력의 평균 구하라. 분류가 이동인 제품의 소비전력 킬로와트 평균을 구하시오. 썸이프와 카운트이프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먼저 2에 13세를 선택하시고 네, 이꼴 입력하시고 썸이프부터 SUM 이렇게 입력해보면 SUM 하면 추천함수 목록 딱 떠요. 여기서 썸이프를 더블클릭 따닥 자동 완성 됐죠? 갈로 열기 깜빡깜빡 하죠? 요때 FX 눌러요.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이용 안하고 직접 할 수 있는데 직접 하면 안 돼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수 작성을 이 함수인수 도움말을 기능을 활용하는 게 오타를 줄일 수 있어요. 오타. 자, 렌지는요 네, 밑에 도움말 또 떠있으니까 조건을 맞는지 검사할 영역을 지정해줘 이 말입니다. 문제에서요, 이동형 제품의 소비전력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네, 이동형이 어딨어요? 이동 분류에 있다 그죠? 네, 그러면 렌즈는 분류가 입력된 범위 영역 D5에서부터 분류는 빼고요,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 8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에다가는 요 범위 영역 내의 입력값이 네, 이동인 거, 이동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어버려요. 이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동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으면 셀 주소가 입력되지만 그 입력되어진 내용이 직접 입력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 소비전력의 평균을 구하라. 우선은 소비전력의 범위 영역을 합을 구합니다. G의 5부터 G의 12까지
네, 이름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요 범위형을 블록 정하니까 자동적으로 소비 전력이라고 바뀌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자, 분류가 이동인 소비 전력의 합이 구해졌어요. 4.6이라고. 4.6으로 합이 구해졌는데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 평균 구하라. 네. 썸이프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했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 구한 값에다가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세일의 개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의 평균을 구해줘요. 그럼 우선은 여기서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니까 4.6인데 이게 완성하면 안 돼. 요 상태에서 완성시키면 안 돼요. 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썸이프 구한 거 제일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입니다. 엑셀에서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입니다. 나누기하고 count if COUN 이렇게 입력하면 카운트 목록 쭉 뜨면서 count if 찾아지죠? 더블 클릭 count if range 심표 크라이티어리어가 썸이프의 range 심표 크라이티어리어 요거하고 같아요. 요거하고 같으니까 얘를 복사를 하세요. D5에서부터 D5에서부터 D12까지와 심표 D7 요 레인지하고 크라이티어리어 같기 때문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리세요. 제일 뒤에 대신 갈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갈로를 딱 닫아주면 자, 함수를 작성하는데 밑에 도움말이 떠있다. 이거는 이 함수가 아직 완성 안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완성 안됐는데 끝에 갈로 안 닫았네 이 말입니다. 갈로를 딱 닫아주면 이 도움말이 싹 없어져요. 완성됐어요. 이게 완성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네, 분류가 이동인게 하나 두 개네요. 그럼 나누기 2가 되어서 아까 4.6에서 구해진 결과값은 2.3으로 네, 평균이 구해졌어요. 두 개이기 때문에 개수,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면 네, 이동 제품의 소비 전력 평균 2.3 구해졌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스탠더형 최소 가격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를 좀 줄일게요. 네. 스탠더형 최소 가격을 구하는데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min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E에 14셀 선택하고 equal dm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두 개밖에 안 떠요. 두 개 함수 중에 dmin이죠. dmin을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갈로 열기 상태에서 fx를 클릭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어집니다. dmin 함수는 갈로 안에 3개 함수 인수가 요구돼. 첫 번째 함수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 입력란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목록으로 지정할 범위 지정해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2번이나 3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문제지. 문제 2번이나 3번 제2작업이나 제3작업에 보면 제1작업에서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요구해요. 자, 그래서 B4부터 H12 영역을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으로 지정하세요. B4부터 H12 영역.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알려드린 힌트 2작업이나 3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범위라고 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H12. 그 다음 필드는요, 제일 최소값을 구하는 대상 필드. 스탠드형 최소 가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가격 단위원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이게 필드 이름이에요. 제품 코드, 제품명, 분류, 브랜드 이게 필드 이름이에요. 필드 이름 중에 가격요, 가격 단위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H4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기준은요, 기준은 스탠드형 이렇게 돼 있는데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조건은 자, 요 분류가 스탠드라고 해당 필드명 바로 밑에 분류라고 딱 입력돼 있어요. 요 범위를 블록 잡으시면 돼요. 커서를 여기 위치한 다음에 마우스로 분류 스탠드 요렇게 하시면 네, dmin 함수식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분류가 스탠더인 가격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해줘요. 분류가 스탠더인 스탠드 세 개다 그죠? 요 세 개의 가격 중에 제일 가격이 낮은 거 826,000입니다. 네. 확인하면 뚝딱 구해졌어요. 여기서 또 이제 간혹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표하고 오른쪽 정렬 안 해줘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안 해주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정보박사가 설명드리는 이 설명법으로 연습하시고 만점 받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거짓말 아니고. 유튜브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채널 그 커뮤니티 탭에 그 시험 합격 후기 보시면 엑셀 만점 받았어요 많이들. 네, 축하드릴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2의 13셀입니다. 네, 라지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LAR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라지 더블클릭 따닥. 그 다음에 fx 이 풀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레이 범위 영역은요, 여기 소비 전력 정의된 이름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소비 전력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소비 전력. 네, 적으시고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로 높은 값 2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네. 다섯 번째 문제는 라지, 스몰 또는 맥스, 민 중에 한 문제 나와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풀이 끝났고요. 확인. 해당 소비전력 입력값 8개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은 2.25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문제는 요구 조건이 고정적으로 Vlookup을 묻는 걸로 문제가 고정화되어 있어요. 냉방 능력을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냉방 능력을 구하라. Vlookup 함수 사용하시고 J14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Vlookup 더블클릭. 완성됐고 간료 열기 깜빡깜빡.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Vlookup에서의 요구되는 함수의 그 인수 개수는 4개인데 첫 번째 함수 인수는 뭘 입력해야 된다? 조회할 값. 조회할 값은 H14셀 선택한 이렇게 됐으니까 H14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H14셀을 선택한 값이 입력되어진 셀부터 시작하세요. SPV-221이 어디 있어요? B5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요 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못 박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블록 정의해서 H의 12까지 요 영역을 블록 잡으면 돼요. B5부터 시작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셀은 여기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입력된 셀부터 라고 잡으시면 되고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이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해당 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 행만 뽑아오거든요. 뽑아진 행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자 하는 대상 자체는 뭐냐면 그 제품에 대한 냉방 능력. 이 냉방 능력이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첫 번째 제품 코드, 두 번째 제품명, 세 번째 분류, 네 번째 브랜드, 다섯 번째에 있어요. 냉방 능력이 다섯 번째 있으니까 여기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5.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폴스 FALSE로 못 박으시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땐 FALSE 폴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tr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품 코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FALSE.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Vlookup 함수는 정확하게 일치밖에 안 나와요. 유사 일치 안 나와요. 그래서 폴스라고 못 박으시면 돼요. 자, 여기 완성되어진 함수식이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값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으로 해서 120점 파트였고요. 다음 이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문항당으로. 문항당 뭐 10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수 안 줘요. 0점 아니면 20점이니까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7번입니다.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하여 요렇게 행단위 전체에 대해 다음 서식 적용해 이렇게 돼 있는데 7번 문제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데이터 선택 범위인데 데이터 선택 범위를 못 박아버리세요. B5부터 J2의 12까지 범위를 블록 정하세요.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2까지 이 영역을 블록 정하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을 누른 다음에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새 규칙. 꼭 요 유형으로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밑에 세 번째 새 규칙 선택한 다음에 새 서식 규칙의 규칙 유형 중에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의존 셀 결정. 그 다음 수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식은 반드시 이퀄부터 시작했어요. 이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인 5행의 입력 데이터 가지고 해당 문제 조건에 맞게끔 수식 작성합니다. 소비 전력이 2.10 이하이냐 소비 전력
5행에 입력된 시온바람 제품의 소비전력 입력셀 G5셀이에요. G5를 마우스로 꾹 찍으면, 자, 아까 rank.eq 함수가 자주 나오는 그 이유가 비교 범위 영역을 절대 참조로 해서 열과 앞에 달러가 붙여야 되는데 그거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우스로 여기서 지금 꾹 찍으니까 셀 주소가 달러지 달러5가 입력이 되어졌어요. 절대 참조죠. 해당 요 G4셀에 입력된 내용만 나는 체킹할 거야. 밑에 거는 체킹 안 해요, 이대로 두면. 근데 12행까지 입력 데이터 체킹하게끔 돼 있으니까 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돼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돼요. 수동으로 지워도 되고 F4번 기름키 두 번 눌러도 되고, 요렇게 결과적으로는 달러 G5가 되게끔 바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5 앞에 달러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달러 G5 입력값이 2.10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는 작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얼마요? 2.10 이렇게 그대로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식이 수식이 작성됐어요. 이꼴 달러 G5가 작거나 같다 2.0, 2.10 이렇게 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요. 서식 버튼 누른 다음에 새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글꼴 파랑에 굵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고요.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요게 파랑이에요. 네.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파랑 클릭. 색깔 다른 거 지정하면 틀렸다고 지점합니다. 네. 색깔. 네. 파랑 확인. 최종 확인. 소비 전력이 2.0 이하, 2.0 이하. 네, 4개의 제품. 시원바람, 모품, 초절전, 위니스 타워, 회오리 바람 제품이 소비 전력 2.0, 2.10 이하라서 4개가 네, 해당 행단위별 파랑 굵게 적용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제 1작업풀이 끝났어요. 204점 몇 점 끝났고요.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7월달에 진행되어진 2작업 문제 유형은 네, 목표가 찾기와 필터 문제가 나왔어요. 금년도 2022년 지금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우선적으로 홀스 짝수월에 2작업과 3작업 문제 유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홀스월에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가 나왔고요. 짝수월에는 네, 24 6월달은 고급 필터와 표소식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그 표소식에 비해서 목표 찾기가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2작업에 목표 찾기가 나오면 3작업은 쉬운 문제 유형인 정렬 부분합이 나와요. 3작업은 정렬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조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표 찾기가 2작업에 나오면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2작업에 고정이고요. 고급 필터와 표소식이 나오면 표소식이 쉽거든요. 그럼 3작업은 약간 어려운, 정렬 부분합보다 어려운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8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고 연속적으로 똑같은 유형이 나온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 다 익혀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 2작업 시트에 B2에다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제 2작업 시트로 갑니다.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드 붙여넣기 하라. 네, B2에다가 모드 붙여넣기 옵션은 첫 번째 거 모드 붙여넣기.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보이지 않는 열. BC 경계선 더블 클릭, CD 경계선 더블 클릭, 다른 거 잘 보이고 HI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네, 내용이 잘 보이게끔 너비 조절을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네, 첫 번째 목표가 찾기.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내용 입력하라. 네. B11부터 G11까지 블록 지정,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내용 이대로 입력하세요. 요 조건.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이라고 입력한 후, 네, 그 다음에 H14셀에다가 H11셀에다가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H11셀 선택하고요.
요거 함수가 daverage 함수 사용하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equal dav만 입력해보세요. dav 추천 함수가 daverage 하나밖에 없어요. 요 더블 클릭 따닥 해서 daverage 갈로 열기까지 완성되면 fx 함수 삽입 클릭해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도움말 얻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에다가는 복사 붙여넣기 했던 범위 영역 B2에서부터 H10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는 평균으로 가야 대상 필드,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 구하라. 평균으로 가야 대상은 냉방 능력이에요. 그러면 냉방 능력이 입력된 셀을 요 필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세요. 필드 입력란 클릭, 그리고 냉방 능력이 입력되어진 셀을 클릭.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그 다음 크라이테리언 조건인데 성공전자인 거. 네, 찾아보면 성공전자 브랜드 바로 밑에 성공전자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언 입력란 클릭 브랜드 2223 블록점화 해가지고 브랜드가 성공전자인 거 요렇게 꼭 입력 데이터 선택하게끔 나와요. 문제가.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 클릭했어요. 자,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은 6633.3333 구해졌는데, 자,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하래요.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요 범위 영역 B11에서부터 H11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아무 테두리 설정해도 돼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설정할게요.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은 얘는 가운데 맞춤 돼 있어요. 병합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 그래서 H11셀만 선택해서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맞춤 해 됐고, 자, 세부 듣고 두 번째 목표 찾기에 성공전자 냉방 능력의 평균이 현재는요 6633인데 6634가 되려면 얘 입력값이 얘 값이 6634가 되려면 C1 바람의 냉방 능력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 찾기를 구하라. H11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 클릭, 그리고 예측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 클릭해서 하위에 목표 찾기 찾아주죠. 네, 예측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 클릭, 목표 찾기 선택. 그럼 목표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수식 셀에 선택 셀 주소 H11이 자동 입력되어졌어요. 그 다음 찾는 값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값 그대로 입력하세요. 6634 심표 빼고 숫자 값만 6634 입력하고요. 값을 바꿀 셀은 시온 바람의 냉방 능력, 시온 바람 제품의 냉방 능력 입력 셀 F3셀 클릭하세요. F3셀 요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목표 찾기 대화상자 설정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 셀은 H11셀, 찾는 값은 6634, 값을 바꿀 셀은 F3셀. 확인 클릭 하면 네, 요렇게 바뀌어. 확인 클릭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심표 입력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럼 목표 찾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 프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자, 분류가 벽걸이이거나 소비 전력이 2 이하인 제품,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 B14셀부터 입력되도록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조건은 필드가 두 개인데, 기준 필드가 분류가 벽걸이라는 조건과 소비 전력이 2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네, 기준 필드 분류와 소비 전력을 복사해서 B14셀에다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분류와 소비 전력 이 두 개를 복사합니다. 분류 선택하시고요. 떨어진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눌러가지고 네, 마우스로 소비 전력을 클릭. 요거를 마우스로 눌러서 복사. 그 다음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B의 14셀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고, 분류 바로 밑에다가 분류의 조건을 기재합니다. 분류는 벽걸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벽걸이라고 적습니다. 분류 바로 밑에다가 벽거리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2 이하, 네, 짝꿍을 갖다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디에 적느냐, 어디에 연결고리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또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벽거리하고 같은 행에다가 하면 안 되고 한 칸 밑에다가 여기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나 또는 조건인 경우에는 이고로 연결되어 있으면 벽거리 이고, 분류가 벽거리 이고, 소비 전력이 2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벽거리를 입력한 행과 같은 행에다가 여기다 합니다. 엔드 조건인 경우에는 이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근데 여기는 이거나이기 때문에 입력 위치가 C16셀에다 입력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2 요렇게.
자, 조건 범위 입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가 벽걸이 이거나 소비 전력이 2 이하. 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근데 필드 제한이 있어요. 필드 제한. 인 제품에 7개거든요. 제품 코드, 제품명, 분류, 브랜드, 냉방능력, 소비 전력, 가격인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제품명과 브랜드, 분류, 그리고 브랜드,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4개만 추출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에 B18셀부터 그러면 요 4개를 복사하세요. 요거를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 그 마우스 오렌지부터 복사한 다음에 B18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B의 18셀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요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적용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네. 자, 복사 붙여넣기 했던 범위 영역 B2에서부터 H의 10가지 영역, 밑에 11행이 추가되는데 11행은 빼고요. B2에서부터 H10까지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하세요. 고급을 클릭. 고급 필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야 돼요. 조건이 꼭 그렇게 나와요. 다른 장소의 복사로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꼭 찍은 다음에, 자, 입력했던 조건 범위 영역 B14에서부터 C16까지 B14에서부터 C16까지 블록 정하시고,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 그 다음에 B18만 선택하면 안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지정,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지정 하시고 확인 클릭 하면 해당 8개 데이터 중에 분류가 벽걸이 이거나 소비 전력이 2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에요. 그래서 벽걸이인 거 다 포함됐고요. 분류가 벽걸이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스탠드. 네, 무풍 초절전은 소비 전력이 2 이하일 거예요. 무풍 초절정은 소비 전력이 2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렇게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도 만족이라서 4개가 걸러지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2작업 목표 잡기와 필터 문제 80점 배점이었습니다. 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은 정렬 부분한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번 시험 쉬웠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자, 조건에 맞게끔 네, 설정하겠습니다. B4부터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 1작업의 B4부터 H12, 아까 2작업 하면서 선택 범위 돼 있네요. 그냥 복사하시고 3작업으로 가서요. 3작업의 B2에다가 모드 붙여넣기 하라. 모드 붙여넣기 했고요. 자, 열 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지 않는 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됐고, HI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이 부분합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정렬해야 돼요. 정렬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고 뭘 기준으로 정렬했는지. 네. 자,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 있는 열, 분류입니다. 분류에는 이렇게 뭐 평균 뭐 이렇게 네. 다른 열에는 없는 게 여기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한글잠, 이응, 시읒, 비읍,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니까 희역기역순이에요. 희역기역순. 내림사전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기준으로 내림사전 정렬부터 먼저 합니다. 어떻게? 분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분류 필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내림사순 희역기역 있어요. 여기 희역기역 정렬 굳이 이용 안해도 돼요. 희역기역을 누르세요. 누르면 보세요. 뚝딱 이동, 스탠드, 벽걸이로 위아래 위치가 조정돼서 정렬이 됐어요. 반드시 선행적으로 정렬부터 하고 묶여져 있는 이 그룹 단위별로 부분합을 적용시키거든요. 정렬부터 했어요. 정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 꼭 이중 부분합 묻습니다. 네. 2번 부분합 구하게끔 제품명의 개수와 제품의 가격 단위의 평균 구하라.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먼저 제품명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 탭에 윤곽 그룹의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네. 부분합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뭘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했어요? 분류 기준으로.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 기준으로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정렬 기준으로.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제품 코드가 아니라 분류로 바꿔요. 분류 됐고,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네,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사용 함수도 합계해서 개수로 바꿔줘요. 개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제품명에 대해서.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가격 말고요, 체크 해제하고 제품명. 요렇게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분류, 사용할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제품명.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이 완료됐으면 확인 클릭하세요. 확인 클릭. 첫 번째 부분합 구해졌고요. 네, 부분합이 적용되면 왼쪽에 윤곽이 이렇게 윤곽이 표시가 되어지는데 꼭 두 번째 윤곽 지워라는 요구 조건 나와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부분합 남아있어요.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현 상태에서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부분합 클릭. 첫 번째 부분합 설정했던 상태로 떠요. 부분합 대화상자가. 네.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그냥 손대지 마시고 분류 두시고 가격 단위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용할 함수 개수를 평균으로 바꾸세요.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도 제품명 체크 해제하고요. 가격 단위만 체크합니다. 없는데요. 밑으로 내려보면 있어요. 셀 스크롤바 밑으로 내려보면 가격 단위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한 가지 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반드시. 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없어야 돼요. 네, 그래야 앞서서 구했던 부분합이 유지가 되고 요거 체크 해제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내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지 이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행이 추가돼야 돼요. 출력 결과 두 개의 행이 추가돼야 돼요. 이동 평균, 이동 개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너비가 좁아가 잘 안 보이면 D열, DE 경계선 더블 클릭 해서 요 부분합 구하는 거까지 끝났고요. 부분합 구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2번 조건 윤곽 지워라. 네, 이 부분이 지워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이 있는 요 그룹 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 부분입니다.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위에 있는 그룹 해제를 클릭한 다음에 요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윤곽 지우기 클릭 하시면 뚝딱 앞에 없어졌어요. 자, 3작업 정렬 부분합 80점 배점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정렬 부분합.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는 피벗 테이블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피벗 테이블이 요구 조건이 많아가지고. 근데 피벗 테이블도 문제에서 물어지는 유형 자체가 고정이기 때문에 한 해분만이라도 피벗 테이블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면 피벗 테이블 문제는 유형 나왔을 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ITQ, 엑셀에서는 꼭 묻는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묻는 기능이 정해져 있고. 자, 마지막으로 네, 4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100점 차지합니다.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차트 정리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야.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요. 네, 출력 형태에 있는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1작업에서 뽑아요. 1작업에 가서 해당 네, 데이터를 추출을 하겠습니다. 시원바람 어딨어요? 시원바람 여기 있네요. 제품명. 그 다음에 무풍 초절전 바로 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온 캐리어 이게 무빙 에어컨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이게 8개 데이터예요. 8개 중에 꼭 2개가 빠져요.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게 빠지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시온 캐리어, 그 다음에 위니스 타워,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까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위터스 월 쉽네. 마지막에 인디캠 얘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 차트 데이터 선택하는 걸 잘 하셔야 되거든요. ITQ 엑셀 그래프에서는 세 가지 오류를 방지하는 규칙, 정보학에서 설명드리는 규칙. 첫 번째, 사용 데이터에 대한 표 머리글도 같이 선택을 해라. 그러면 제품명도 선택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한 꾸러미로, 큰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 첫 번째 꾸러미는 요렇게 연속 범위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제품명, 시원바람, 무풍, 초절전. 이게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세 번째 조건은 행 단위를 선택하라. 네, 행 단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범례, 가격과 냉방 능력입니다. 요 1꾸러미로 선택한 범위 영역의 가격과 냉방 능력, 군데군데네요. 냉방 능력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가격이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무빙 에어컨 건너뛰고, 네, 저 밑에 있는 인드캠 핑 그거만 빼고 요 4개가 네 번째 꾸러미. 같은 행단위별 요게 다섯 번째 꾸러미, 요게 여섯 번째 꾸러미. 요렇게 여섯 개 꾸러미가 선택이 되면 돼요. 파악한 대로 범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 4에서부터 C6 블록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이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선택이 끝날 때까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냉방 능력, 가격 요렇게 행단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무빙 에어컨 건너뛰고 컨트롤 키 누르고 C1 캐리어부터 위터스 월 같은 행단이 냉방 능력과 가격 요렇게 범위 지정했어요. 자, 요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두 번째 범위 영역, 세 번째 범위 영역,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라고요. 자, 요렇게 선택이 제대로 됐다면 정보각상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네, 선택 데이터로 차트를 별도 시트에 꼭 작성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문제 고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F11번 키를 누르세요. F11번 기능키 요렇게 선택이 됐다면 F11번 기능키를 누르면 1작업 시트 앞에 차트 1이라고 하는 차트만을 내용하는 차트 시트가 삽입되어져요. 해당 이 차트 시트의 이름을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차트 1이라는 이름을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한 다음에 제4작업이라고 꼭 수정하세요. 요구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출력 형태 밑에 주의해보면 시트 순서는 또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되게끔 하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요 4작업을 3작업 뒤로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옮기세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을 쭉 따라서 올라가서 파악을 해보면 조건이 총 10개의 조건인데 지금 세 번째 조건까지 완성이 됐어요. 차트 종류는 묶어 세로 막대형, 데이터 보면은 1작업 시트 이용하고, 위치는 새 시트를 이용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를 아주 바꿨죠 저희가. 네, 요까지 충족됐고, 네 번째 조건으로 차트 디자인 누구는 레이아웃 하면 스타일 1로 하라.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를 선택해야 위에 차트 도구라고 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여기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빠른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11개 종류 중에 세 번째 거 고정이에요. 거의 레이아웃 3 선택하라 고정이에요. 레이아웃 3 선택하고 스타일 1 하라. 차트 스타일에서 첫 번째 거 스타일 1 얘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하라. 여기까지 했어요. 네 번째 조건 끝났고, 다음 다섯 번째 조건으로 영역 서식, 차트 영역에 대해서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가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1로 하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크기도 수정해야 돼요. 10대 있으니까 11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의 11. 그 다음 채우기 요구가는 질감의 파랑 방엽지로 하라. 차트 제목 옆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차트 영역이라고 풍선글이 뜨면 더블클릭 하세요.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차트형 서식 작업장이 뜹니다. 여기에 채우기, 깡통에 채우기에 질감이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 세로 스크롤만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림 또는 질감 선택하고 세로 스크롤만 내려가지고 질감의 종류 있죠. 여기 질감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요 세 개 중에 자주 나와요. 요 두 개 중에 가장 제일 많이 나오고. 자, 파랑 박엽지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 네. 여기가 그림 영역 클릭하셔야 돼요. 그림 영역 X축과 Y축이 만나는 영역인데 클릭하면 이 그림 영역을 선택했으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단색 지우기, 색 펼침 버튼, 테마식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이. 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을 먼저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여섯 번째 조건은 불변이에요. 요거 조건이 고정이에요. 네, 글꼴 굴림의 굵게 20포인트의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 설정하라. 이 고정이거든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네, 글꼴의 서체 굴림 돼 있고요. 굵게 눌러주세요. 갓진하기 눌러주고 20포인트 수정 필요합니다. 13.2 돼 있는데 20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흰색 배경 1은 여기 제목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의 단색 채우기. 네, 흰색 심표 배경 1 테마식 첫 번째 거 테두리 설정하라. 네,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 색 종류 검정으로 하세요. 색 종류 테마식 두 번째 거 검정 텍스트 1.
됐고요. 네, 7번째 서식에 대한 조건은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예요.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하기 쉬운 주황색 막대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실행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꺾어 전용 선택하시고요. 다시 콤보에서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콤보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콤보에서 냉방 능력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용 이렇게 돼 있죠.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만 표시기능 꺾어 전용이니까 전체가 아니라, 네. 콤보에서 냉방 능력의 차트 종류 둘 다 묶은 선정 잘못했네. 네. 제가 아까 여기서 잘못 선택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둘 다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콤보에서 냉방 능력 묶은 세로 막대형, 가격도 묶은 세로 막대형 돼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냉방 능력의 차트 종류를 꺾어 전용을 하세요. 반드시 콤보에서 하셔야 돼요. 콤보에 냉방 능력의 차트 종류 펼치 모드 누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꺾어 전용. 표시기능 꺾어 전용이요. 표시기능 꺾어 전용 네 번째 거. 꺾어 전용이 네 번째 거. 그리고 꼭 보조축 지정하라 요거를 해요. 그래서 콤보에서 냉방 능력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체크하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클릭. 그러면 이 꺾어 전용 냉방 능력 계열, 네, 냉방 능력 계열 꺾어 전용으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보조축 지정됐어요. 다음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설정은 꺾어 전용에 대해서만 표식 설정합니다. 그래서 꺾어 전용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에 요 표식이라고, 네, 표시가 되어졌죠. 표식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눌러서 펼쳐요. 표식 옵션 펼쳐 누르고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고 형식의 종류를 마름모로 바꿔라. 동그라미니까 마름모. 두 번째 거 크기 꼭 10을 요구해요. 5 돼 있으니까 수정하세요. 10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표식, 네,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출력 형태를 봐야 돼요. 여기 있네요. 여기 레이블 29,270 위니스타워의 세로 막대형 위쪽에, 네, 숫자값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위니스타워의 세로 막대를 선택하세요. 위니스타워의 세로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세로 막대 선택하고 한 번 더 선택해서 얘만 선택되게끔 하고요. 잠시만요. 자, 됐고요. 네. 요 세로 막대만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하면 요렇게 129,270 표시가 되어졌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조건의 두 번째 계열까지, 네, 조건 충족시켰고, 그 다음에 눈금선 저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로값측 주눈금선 회색 선 있죠. 수평선 요걸 클릭하세요. 세로값측 주눈금선 선택이 제대로 되면 좌우가 동그라미가 따다다닥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식 작업장도 주눈금선 서식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 선 스타일 파선이니까 깡통 선택하시고 선 섹션에서 실선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실선으로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세로 스크롤바 대시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네 번째 파선요. 네 번째 파선 선택하세요. 네 번째 파선. 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요거 조건 충족됐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를 세로로 제가 배치를 바꿔가지고 두 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값축 하이펀 20만 40만 최대값 120만 하이펀 20만 120만 네, 수용사항 없어요. 근데 여기 선이 요렇게 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선이 안 보이니까 요 세로값축 세로값축의 숫자값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선을 실선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선이 보일 겁니다. 밑에 가로축도 마찬가지. 가로축도 뭐 시온 바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자, 보조 세력값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보조 세력값 축, 네, 확인해 보니까 최소값이 6000W, 6300, 7200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네, 숫자값이 틀리다 그죠? 수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 세로 축값, 요 주누검선 뾰족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요 보조 세력값 축 숫자값 선택하고 얘도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가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주단위 바꾸는 거는 축서식에 막대 그래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 그 다음에 축 옵션 펼친 다음에 최소가 6100 돼 있는데 얘를 6000으로 수정하세요. 6000 하고 엔터키. 그럼 6000W 됐고, 그 다음에 단위가 300단위로 돼 있어요. 저희 지금 100단위니까 단위주를 300으로 수정하세요. 그러면 6000, 6300, 6600, 최대값 7200 됐죠? 네,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은 없지만 해당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넓어요. 저희는 좁아요. 자, 막대를 선택하세요.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뜨는데 간격 너비가 219로 돼 있죠. 요거를 80으로 수정하세요. 8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하게 되면 넓이가 넓어져요. 체육 색깔 파랑이네요. 파랑도 해줘야 되나요? 문제지는 칼라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이대로 두시면 돼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7번째까지 조건 끝났고, 8번째 조건은 범내 수정하라라는 요구 조건으로 못 박혀 있어요. 범내명을 변경하라.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 보면 범내의 이름값이 가격 단위원이 한 줄로 돼 있는데 저희는 두 줄이거든요. 요거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범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면 이름 수정이 필요한 범내 항목 계열인 가격 단위원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르세요.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옆에 있는 거 참조해서 가격 직접 입력. 가격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자, 그 다음에 확인 클릭. 맞느냐? 네, 됐네. 최종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조건. 10번째 조건은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 조건이고, 나머지 마지막 9번째 도형사에 봐라 모세로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 같이 네, 입력해. 전년도 히트 상품 요겁니다. 네, 전년도 히트 상품. 요걸 약간 줄일게요. 자, 이 제목을 가늠 기준으로 삼으면 좀 수월하거든요. 자, 도형 삽입이니까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력. 저 도형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선택이 안 돼요. 네. 이 차트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얘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활성화 되어 있었죠?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저기 밑에 있는 설명선의 두 번째 겁니다. 꼭 요것만 물어줘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제목 기준으로 스 왼쪽 요만큼, 스 왼쪽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탠드 너비 정도, 밑 정도 너비까지 하고 요정도. 네, 놓아요. 내용 입력하세요. 전년도 히트 상품 이라고 내용 입력을 합니다. 전년도 히트 상품이라고 내용 입력했어요. 자, 입력한 글자, 이 도형력, 입력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 안에 삽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5번째 영역의 조건에 보면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의 11
굴림이 1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와 같게. 글꼴 색깔이 검정이니까 글자 색깔을 검정, 그리고 체육 색깔 흰색이니까 체육 색깔 흰색, 그 다음에 수평주지 가운데니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까지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요 뾰족한 부분, 네,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해서 같게 해주시면 돼요. 자, 완성되어진 차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2022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 풀이 해드렸습니다. ITK 엑셀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